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신형 아반떼 가솔린 모델의 가격표를 읽어보고 트림과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차종과의 제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의 기본 트림으로 비교했을 때 구형 아반떼와 신형 아반떼, K3, XM3 이렇게 네 모델을 비교해보면 신기하게도 4개의 모델이 엔진과 미션이 모두 같고요. 출력도 모두 같고 토크도 거의 비슷합니다. 연비에서는 구형 아반떼나 K3보다 신형 아반떼가 0.2km 정도 연비가 좋아졌고요. XM3보다는 2km 정도 연비가 좋습니다. 외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구형 아반떼 대비해서 신형 아반떼가 길이가 길어지고 너비도 길어지고 높이는 낮아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진 그런 외관 크기를 가지고요. XM3와 비교한다면 길이가 8cm 길고 너비는 비슷하고 높이는 5cm 정도 낮고 같은 길이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 아반떼와 신형 아반떼를 가솔린 기본 트림의 노옵션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아반떼 대비 신형 아반떼의 기본 트림이 155만원 높아진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추가된 사양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선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4.2인치 LCD 클러스터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기존의 아반떼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해서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갔었는데 신형 아반떼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빠져서 6개의 에어백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양을 본다면 155만원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기본 가격이 1,500만원대인데 150만원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XM3와 아반떼를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XM3 대비 아반떼의 기본 가격이 44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아반떼의 주요 사양을 보면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나 아니면 오토라이트 컨트롤 정도가 주요 사양일 거고요. XM3의 주요 사양을 보면 우선은 LED 헤드램프 들어갔고 LED 리어 콤비도 들어갔고 스틸 휠이긴 하지만 16인치가 들어가고 아이들 스탑 연고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패들 시프트, 전자석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 아반떼에 비해서 XM3의 기본 사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반떼가 44만원 낮은 가격이니까 어떻게 보면 XM3의 기본 트림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반떼 가솔린 모델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기존 아반떼는 트림이 많아가지고 좀 선택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형 아반떼는 스마트와 모던, 인스퍼레이션 요 3가지 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차량이 출시된 2020년 4월 7일 기준으로 개별 서비스의 70%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가격에서 개별 서비스에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는 68만원, 모던은 85만원, 인스퍼레이션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107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반떼를 노옵션 구입하시면 1,531만원, 풀옵션 2,464만원이기 때문에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는 933만원입니다. 아반떼 가솔린의 기본 트림은 스마트 트림입니다. 가격은 1,531만원이고요. 원래 가격은 1,599만원인데 개별 서비스 70% 인하 시점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기본 가격이 1,531만원일 거고요. 개별 서비스가 정상으로 환원된 상태에서 보신다면 기본 가격이 1,599만원일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준준형 차에 사용하는 스마트 스트림 G 1.6 엔진입니다. 123마력의 15.7 토크를 보여주고요. 기존 모델과 출력과 토크가 동일합니다. 기본 가격이 1,531만원이어서 되게 좋다 생각되실 수 있는데 아반떼나 베뉴 같은 모델들은 기본 트림에 수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자동 변속기를 추가하시려면 150만원 정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아반떼는 기본 트림에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들어갔었는데요. 신형 모델에는 전체 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현대기아차에는 전면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우선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서 브레이킹을 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선을 넘지 않게 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들어가고 그리고 아반떼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차로 유지 보조 들어갑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선을 넘지 않게끔 핸들을 조정해 주는 거고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의 가운데로 가게끔 핸들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들어갔었는데 요즘 현대기아차에는 차로 유지 보조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운전한 시간이나 운전 패턴을 감지해서 경고를 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가 들어가고요. 헤드라이트를 하이빔으로 켜고 다닐 때 전방에 오는 차량의 불빛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로우빔으로 바꿔주는 하이빔 보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체 시에 앞차가 출발했을 때 알림을 해주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들어갑니다. 이런 전방 관련된 안전사양은 요즘 현대기아차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아반떼의 기본 트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신형 모델에는 기본 트림부터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6개의 옆백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기존 모델에는 운전석 무릎까지 해서 7개의 옆백이었는데
신형 모델에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빠져서 6개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키나 리모컨 키로 문 열림 버튼을 눌렀을 때 운전석만 열리게 되고, 문 열림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을 때 전좌석이 열리게 되는 세이프티 언락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헤드램프는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입니다. 이렇게 램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램프 하나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바이펑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주간주행등 DRL은 LED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깜빡이는 벌브 타입인데 깜빡이 위치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사이 이쪽 부분에 깜빡이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반떼 기본 휠 사이즈는 15인치고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는 스틸 휠과 휠 커버가 들어갑니다. 옵션에서 알루미늄 휠로 바꾸실 수 있고요. 기본 트림의 백미러에는 열선과 전동 조절 LED 깜빡이까지는 들어가는데 전동 접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트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기존 아반떼는 기본으로 3.5인치 모노 LCD 클러스터를 사용했는데요. 신형 아반떼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를 사용하고요. 10.25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그 옵션을 넣으실 수는 없습니다. 아반떼는 당연히 직물 시트가 기본 시트고요. 운전석에는 수동 높이 조절 장치, 그러니까 수동 시트가 기본이고 그 뒷좌석에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적용됩니다. 기본 키는 폴딩 타입의 도어 리모컨 키가 들어가고요.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터치로 다운은 되는데 원터치로 올리실 수는 없는 거고요.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좋은 성능의 에어필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순정 에어필터가 3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수동식이긴 하지만 틸트와 텔레스코픽이 전부 다 되는 핸들이 들어가고요.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는데 이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 도로에서 거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은 100km를 맞춰 놓으신다면 100km까지 가속은 되는데 앞에 차량이 있을 때 감속을 해주지 않고요. 그 내리막에서 100km를 넘었을 때 제동을 해주거나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옵션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으실 수 있는데 이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그 옵션을 넣으실 수 없고 두 번째 트림부터 넣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넓은 공간에 이 작은 흑백 LCD를 사용하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옵션에서 다른 오디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형 아반떼 가솔린 모델의 기본 트림 설명드렸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실내외 디자인이 멋지게 바뀌었지만 추가된 사양들은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155만원 올랐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가격이 1,500만원인데 150만원이 올랐다는 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 가격 1,531만원은 개별 서비스가 70% 인하된 가격인데요. 현대 자동차에서 제공한 가격표의 옵션 사양에는 개별 서비스의 정상 가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정상 가격으로 일단 설명드리겠고요. 풀옵션 기준에서는 계산을 다시 해서 개별 서비스 70%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1만원짜리 기본 트림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죠. 근데 6단 수동 변속기 쓰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넣으셔야 되는데 옵션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 CVT 미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이라는 옵션이 45만원입니다. 기본 트림에 적용되어 있던 15인치 스틸 휠 대신에 15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고요. 첫 번째 트림과 두 번째 트림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 옵션을 넣지 않으시면 벌브 타입으로 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갑니다. 시승 영상이나 그런 데서 보셨던 거와 좀 다른 후면 디자인이죠. 45만원짜리 익스테리어 디자인 1 옵션을 하시면 뒤쪽에 H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사용되고요. 브레이크 등은 LED인데 깜빡이는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 15인치 알로일 옵션은 기존 모델에도 있었는데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상위 트림으로 가야지만 옵션 넣으실 수 있었거든요.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트림은 직물 시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인조가죽 시트 하시면 옵션 가격이 25만원이 되겠고요. 직물 시트는 블랙 원톤만 사용하셔야 되지만 인조가죽 시트부터는 블랙 원톤이나 화이트 그레이 투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시트가 직물 시트이기 때문에 이 인조가죽 시트 옵션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옵션이 55만원입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일반형 오디오 대신에 8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는 내장된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들어가니까 후방 카메라가 같이 들어갑니다. 뒷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스마트 트림에서 10.25 내비를 넣으시려면 옵션 가격이 25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55만원짜리 정도는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후방 카메라 같은 건 필요하고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 연결하시면 내비게이션도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이라고 해서 25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거는 수동 미션에서 사용하실 수가 없고 CVT 미션을 적용했을 때만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기본으로 사용하는 일반용 오디오 대신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제네시스에 적용되어 있던 카페이 시스템이 현대차에는 아반떼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요즘 현대차의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무선으로 되죠. 이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옵션에는 10.25인치 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매뉴얼 에어컨 대신에 듀얼 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백미러 전동 접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로 문을 여셨을 때 불을 켜주는 도어 포켓 라이팅과 웰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트렁크 앞쪽에 계시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는데 이 아반떼에는 전동식 트렁크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키를 가지고 트렁크 앞에 3초간 서 계시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탈칵 열리긴 하는데 위로 올리시는 건 손으로 여셔야 됩니다. 이건 상위 트림에도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고요. 10.25 내비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같은 기능들이 모두 포함해서 250만원의 옵션 가격이 나오는 건데 이 들어가 있는 사양들을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10.25 내비만 필요하거나 버튼 시동 스마트 키만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옵션이 부담스러운 옵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아반떼를 구입하셔서 스마트 트림을 하신다면 이 인포테인먼트 내비보다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뮬러가 25만원인데요. 아반떼도 하이패스와 ECM 뮬러가 분리됐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갔고요. 이렇게 해서 가솔린 1.6 스마트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550만원인데 개별 소비세 70% 인하 기준으로 약 526만원이 되고요. 기본 가격이 1531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스마트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은 모던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이 1899만원인데요. 이것도 원래 가격은 1984만원이었죠. 개별 소비세 70% 인하 가격으로 1899만원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하이 트림보다는 368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 368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가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은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었죠. 두 번째 모던 트림부터는 CVT 미션이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모던 트림부터는 15인치 알로이 휠도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하이 트림에서 25만원짜리 옵션이었던 인조가죽 시트와 인조가죽 도어 센터 트림도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이 트림에 250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옵션에 10.25 내비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갔었죠. 그 중에서 오토 에어컨 부분하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전동점유 백미러, 도어 포켓 라이팅, 그러니까 10.25 내비를 뺀 나머지 부분이 두 번째 트림 모던 트림부터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하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CVT 미션이 150만원이었고요. 알로이 휠이 약 25만원 정도 될 거고 인조가죽 시트가 25만원,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오토 에어컨 부분이 125만원이거든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을 다 더하게 되면 325만원이 나오는데 개별 소비세 70% 인하에서 311만원 정도가 나오면 하이 트림과 368만원 차이인데 추가된 사양이 311만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57만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사양들이 57만원의 값어치를 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죽 핸들과 가죽 기어 노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열선도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하이 트림에는 가죽 핸들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네요. 1열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하이 트림에는 1열에 열선 시트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열 전체는 아니지만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사양들은 57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던 트림에서 중요한 사양은 1열 열선과 운전석 통풍 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 트림에는 옵션으로도 1열 열선과 운전석 통풍을 넣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양들이 필요하시다면 스마트 트림 말고 모던 트림부터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에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이라고 해서 250만원짜리 옵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던 버튼 시동 스마트 키나 오토 에어컨 같은 사양들이 모던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던 트림에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2라고 해서 125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10.25인치 내비와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선택하시면 파생되는 두 개의 옵션을 더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통합 디스플레이 40만원입니다. 아반떼에도 풀컬러 LCD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중형 이상에는 12.3인치를 사용하는데요. 아반떼에는 10.25인치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이 계기판을 선택하시면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가 나란히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보이는 일체형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64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색깔이 변하기도 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됩니다. 10.25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합 디스플레이 40만원짜리 옵션은 가격이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파생 옵션은 플래티넘 플러스 75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여기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8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포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을 스마트 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키처럼 사용하실 스마트폰을 인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들어갑니다. 현대 디지털 키가 20만원 정도 하는 옵션이니까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한 50만원 정도 하는 셈이네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모던 트림에는 15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죠. 50만원 추가하시면 17인치 알로이 휠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안전사양인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차량 주행 중에 깜빡이를 켜고 옆쪽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했을 때 뒤쪽에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 차량이 있으면 뒤쪽 후방 센서가 그 차량을 인식해서 알람을 해주고 백미러 쪽에 노란색으로 안전 경고등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핸들을 꺾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앞바퀴의 편제동을 통해서 차량을 거동을 움직여서 충돌을 방지해주는 안전사양이고요. 차량 주차 후에 후진으로 출차할 때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해주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안전하차 보조는 차량 정차 후에 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을 때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내주는 거고요. 이거는 문잠금 해제가 안 되게 하는 기능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고 기능까지만 들어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그건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옵션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만약에 100km로 속도를 설정해 놓으시고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4단계로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앞차의 거리 간격을 계속 유지해서 100km를 넘지 않게끔 악셀과 브레이킹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일반 도로보다는 차량이 막히는 간선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아반떼는 기본으로 전방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00km 맞추셔서 악셀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게 하고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으로 차선을 넘지 않게끔 해준다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기능이고요.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현대 스마트 센스만 넣으시면 되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넣으셔야 작동이 되고요. 또 내비게이션에 넣으시면 안전구간 곡선로에 자동 감속을 해주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이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다른 옵션은 다 안 하시더라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양들이 제대로 한 번만 작동해도 이 옵션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이 옵션은 추천하는 옵션이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옵션이 70만원입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 대신에 이 옵션을 하시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셔도 앞쪽 깜빡이는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 콤비, LED 보조 제동등 포함해서 옵션 가격이 70만원인 거고요. 옵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컴포트 1, 컴포트 2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앞좌석 편의와 뒷좌석 편의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컴포트 1 옵션은 가격이 72만원이고요. 모던 트림에는 기본으로 운전석 통풍 시트는 들어가는데요. 이 컴포트 1 옵션을 하시면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동승석엔 들어가지 않지만 운전석에 10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시고 시트의 앞쪽을 위아래로, 시트의 뒤쪽을 위아래로, 시트의 등받이를 앞뒤로, 그 럼버 서포트까지 해서 10방향으로 시트를 전동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한 차량을 사용하신다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굉장히 유용한 사항일 텐데요. 이 옵션에는 운전석 자세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자세 메모리에는 백미러 자동 하향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후방 주차 센서에 더해서 전방 주차 센서까지 포함해서 이 컴포트 1 옵션은 72만원이고요. 컴포트 2 옵션은 뒷좌석 편의 옵션입니다. 가격은 30만원인데요. 이 옵션에는 뒤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뒤쪽 열선은 등받이 쪽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 방석 쪽에만 들어가게 되고요. 2열에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넣지 않으신다면 2열에 암레스트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열에는 6대4로 분할해서 접으실 수 있는 6대4 분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에 에어벤트가 들어갑니다.
2열의 승객을 태우신 분들한테는 컴포트2 옵션이 꼭 필요한 옵션일 텐데요. 가격 30만원은 괜찮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 1.6 모던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32만원인데 개별 서비스의 70% 이하는 가격으로 약 605만원이 되겠고요. 시작 가격이 1899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모던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이 2392만원, 이것도 원래는 2499만원이었는데 개별 서비스의 70% 이하는 가격이 2392만원이고요. 하이 트림의 모던 트림보다는 493만원이 올라갔는데 493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 트림 대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추가된 사양이 2페이지입니다. 그만큼 추가된 사양이 많다는 뜻인데요. 우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었고요. 나머지 하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선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었는데요. 이 노란색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 트림의 옵션이었던 하이패스, 인포테인먼트 내비 2, 통합 디스플레이, 플래티넘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1,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컴포트 1, 컴포트 2 옵션이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옵션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 더하게 되면은 537만원이 나오는데 개별 서비스 인하 가격으로 514만원, 그러니까 하이 트림보다 493만원이 높아졌는데 추가된 사양들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의 합이 514만원이란 얘기입니다.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시는 것보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기본 하시는 가격이 21만원 낮은 가격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이 하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이 남았습니다. 우선 후진 중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 경우 브레이킹을 해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만 들어가고요. 외관에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벨트라인 몰딩이 크롬으로 적용이 되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만 기본으로 16인치 휠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에어로 타입 와이퍼와 하이 트림에 적용되던 인조 가죽 시트 대신에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는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이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 전부 다 더해서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계산했더니 오히려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본 가격이 21만원 낮은 가격이 됐는데 거기에 또 이런 사양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하이 트림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기본으로 많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썬루프 45만원, 17인치 휠 30만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가솔린 1.6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75만원인데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으로 약 72만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2392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6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2464만원이 되겠습니다. 1.6 가솔린 모던 트림과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풀옵션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던 트림의 풀업 대비 인스퍼레이션 트림 풀업 가격이 약 4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업이 오히려 낮은 가격이죠. 하지만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만 추가된 사양들이 있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나 가죽 시트, 크롬 벨트라인 몰딩, 에어로 타입 와이퍼, 이 네 가지 사양은 모던 트림 풀업에는 안 들어가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두 트림을 풀업으로 비교했을 때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오히려 40만원 낮은데 이런 사양들이 추가됐으니까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을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던 트림에서 옵션을 많이 넣으실 것 같으면 그냥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습니다. 아반떼가 출시된 시점은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정상 가격 기준으로 노옵션은 1599만원이고 풀옵션이 2572만원, 그러니까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가 975만원 차이인데요.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으로 한다면 노옵션이 1531만원, 풀옵션이 2464만원으로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가 933만원 이렇게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 인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트림, 상위 트림, 그리고 옵션을 많이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형 아반떼와 신형 아반떼를 노옵션으로 비교했을 때 신형 아반떼가 155만원 높은 가격이었죠. 근데 구형 아반떼와 신형 아반떼를 풀옵션으로 비교하면 아반떼 신형의 풀옵션이 오히려 39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노옵션은 155만원 비싼 가격이었는데 풀옵션은 39만원 낮은 가격이 됐어요. 근데 신형 아반떼에 구형보다 추가된 사양이 엄청나게 많죠.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이나 10.25 클러스터, 10.25 내비, 현대 디지털 키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앰비언트 무드 램프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됐는데도 구형 아반떼 풀업 대비 신형 아반떼 풀업이 39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이번 아반떼는 그냥 풀업으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XM3 아반떼를 기본 트림 노옵션에 비교하면 아반떼의 기본 트림이 약 44만원 낮은 가격이었죠. XM3 아반떼를 풀옵션으로 비교하게 되면 아반떼의 풀옵션 가격이 약 304만원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XM3에는 가솔린 1.3 터보 엔진과 7DTC가 들어가죠. XM3에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사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반떼에는 르노 삼성차에 들어가지 않는 안전 사양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차는 아니지만 두 가지 차 중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의 견적을 내보는 시간 디지용스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성비를 뽑으시게 되면 가장 낮은 트림인 스마트 트림 하셔서 오토미션 넣으셔야 되고 인조가죽 시트 넣으시고 그리고 15인치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1 넣으시고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까지 넣으시면 총 가격이 약 1,794만원,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 정도에서 아반떼를 구입하실 수 있는 견적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 트림은 모던 트림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하이패스 ACM 유밀러나 인포테인먼트 내비, 17인치 알로이 휠,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컴포트 2 뭐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사셔서 선루프는 넣지 않으시고 17인치 알로이 휠만 넣으시면 총 가격이 2,421만원,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던 트림에서 옵션을 많이 넣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하시는 게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던 트림을 하실 거면 정말 필요하신 한두 가지 옵션만 넣으셔야 되고 옵션을 적당히 많이 넣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가솔린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아반떼였는데요.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